자, 오늘 이제 우리는 2024년 구리 소방공무원 이제 시험 중에서 소방관계법규에 해당되는 부분의 해설 강의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계법규는요, 우리가 이제 공채하고 경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개 채용은 우리가 이제 25문제고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할 거냐면은요. 이거를 이제 어차피 40문제 중에 25문제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험지는 둘 다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우리 경채분들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채 시험지에서 1번에서부터 25번까지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25문제를 다 푼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경력 채용 시험지에 나와 있는 우리 경채 학생들 대상으로 한 문제 15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뒤에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순서는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우리가 40문제 풀이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채 학생분들도 만약에 저기 시험 문제를 이렇게 구할 수 있으시니까 일단 25문제까지는 쭉 공채 시험지로 보신 다음에 그 뒷내용은 이제 우리가 경채 시험지를 가지고 또 같이 보시면은 40문제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채 문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부터는 이제 소방기본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 원래 벌칙 문제가 한 2개 정도나 이렇게 나오면은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벌칙 문제가 되게 약하세요. 그래서 벌칙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점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올해는 벌칙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할 때 뭐라고 했죠? 올해는 난이도가 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벌칙, 더군다나 벌칙도 뭐 우리 시설법이라든가 공사업법 같은 데 벌칙도 있는데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벌칙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뭐 이런 측면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벌칙 이런 거 냈으면 진짜 어려울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쉽다라고 판단을 드린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체 문제로는 2번이죠.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게 뭐냐? 1번은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쭉 읽다 보니까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자, 제가 수업하던 스타일로 할게요. 이걸 다 읽는 거 아니죠?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그럼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소방전통차 전용구역.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얼마라 그랬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3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최근 1년간이죠. 보통 우리가 이거 리셋을 하는데 최근 1년간 기준으로 이제 위반 횟수를 카운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1년간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감경을 할 때는 항상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경을 할 때는 2분의 1 기준. 더 가중을 할 때도 2분의 1 범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2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요. 자, 이제 2번이고 경체 문제로는 3번인데 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이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서 지문 딱 보니까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4개만 딱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산업단지, 물류단지, 없는 지역,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 이 4가지거든요. 답은 2번이에요.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는 들어가지만 뭐는 아니라 그랬습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지역에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냥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예요. 뭐 더 꼴 필요도 없이 그냥 그 4가지, 우리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 4가지 답은 요 4개 중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산업단지, 물류단지, 없는 지역,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그래서 답은 2번을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고요. 우리 경체 문제는 5번입니다. 자, 소방 지원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제가 찍는 거 알려드렸죠. 지원 활동은 말끝이 전부 지원 활동으로 끝나요. 지원 활동, 지원 활동, 지원 활동. 딱 하나만 조치 활동 있죠.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지원 활동이나 조치 활동 빼고 나면 생활안전 활동이 되겠죠. 보세요. 1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치 활동. 3번 지원 활동, 4번 지원 활동이잖아요. 그럼 답은 2번이에요. 고드름 이건 뭡니까? 생활안전 활동 1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장 지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소방공무원 계급이죠. 위경령정입니다. 그죠? 답은 2번. 뭐 난이도 하죠. 그래서 위경령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은요, 우리 경체 문제로 8번입니다.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나왔네요. 현장 확인 대상. 이거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네요. 첫 번째, 쉽게 냈어요. 자, 이거죠. 문집종운 노수숙. 자, 문집종운 노수숙. 맞습니까? 그 다음에
창고, 판매, 지하상가,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맞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잖아요.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는 일단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요.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등등. 자, 문집, 종운, 노수숙, 창고, 판매, 지하상가, 다중. 그 다음에는 등등이라 그랬죠. 스프링클러 설비 등,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거고, 물분무 등에서는 호스릴 빼라 그랬잖아요. 3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111이라 그래가지고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11층 이상, 그리고 그 지상에 노출된 탱크 1000톤 이상이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0 제곱미터가 아니라 1만 제곱미터, 10층이 아니라 11층이죠.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나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잘 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6번 문제 이제 위탁 업무에 관한 겁니다. 위탁 업무인데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경체 문제는 9번이죠. 자,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체 협회에 위탁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그 시험 보기 전에 쪽집게 자료로 나눠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소방청장의 일이냐 시도지사 일이냐 이걸 구분해가지고, 협회로 어차피 가는 거 똑같잖아요. 누가 주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시도지사예요. 등록이란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입니다. 자, 기억 보세요. 등록 신청 접수 확인이잖아요. 시도지사. 자, 니은도 등록상 변경 신고 접수 확인이죠. 시도지사. 자, 근데 디귿 보세요. 평가 공시인데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평가나 공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소방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도 소방청장이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비읍도 소방청장이에요. 평가 공시. 자, 그런 거고요. 그럼 리을 보세요. 지휘승계 신고잖아요. 그렇죠. 등록이나 신고는 전부 다 누구한테 하는 거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 협회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인데 공통점은요. 그렇죠. 등록이나 신고에 관한 내용은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도지사가 위임을 줄 수, 위탁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 공시라든가 뭐 공고라든가 아니면은 그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청장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거 빼시면은 답은 1번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문제는 이제 우리 경채로는 12번 문제인데, 상조공사 감리에 관한 내용. 이거 작년에 나왔었죠? 작년에는 빈칸 채우는 문제로 나왔었고, 올해는 그 대상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면적으로 따지면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자, 층수로 따지면요. 그렇습니다. 층수로 따졌을 때는 지하층을 무조건 포함해야 됩니다. 지하층은 무조건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감리는 지하층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 의료시설은 3만 제곱미터에 딱 걸리잖아요. 이거는 상조공사 감리 대상 맞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0층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죠? 16층 넘어갔죠. 세대가 1000세대니까 500세대 넘어갔죠. 니은 해당 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옳은 것만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 니은이 되는 거고요. 디귿이나 리을은요 3만 제곱미터가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땡.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조공사 감리 문제 나왔네요. 자, 8번 문제입니다. 경채로는 14번 문제죠. 자, 화재 예방 안전진단 대상.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숫자 요것만 외우라 그랬어요. 5,000제곱미터 무조건. 무조건 5,000제곱미터. 공항은 1,000제곱미터. 자, 그다음에 탱크가 나올 거거든요. 저장 용량의 합계를 했으면 100톤. 아무런 얘기 없이 탱크 그랬으면 30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1번 5,000, 2번 뭔지 몰라 5,000, 철도 몰라 5,000. 근데 이제 공항이 안 나왔네요. 그죠? 네 번째 보세요. 저장 용량 합계 그럼 100톤이고 그다음에 저장 용량이라면 그냥 나오면 30톤이어야 되거든요. 100에 30. 요거 우리 뭐 빈칸 넣기로도 많이 내고 했었죠. 100에 30.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이고요. 경채로는 16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라고 말씀드렸냐? 1번은 뭐죠? 그렇죠. 연료 탱크하고 보일러 본체는 수평 거리 1m 이상 띄워라. 이건 무조건 숫자 낼 거라 그랬어요. 그죠? 1m 이상 띄워라. 화목은요,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했죠. 화목 두 글자니까 찍어도 2m로 찍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2m 맞아요. 본체보다 2m 이상 높게 설치해야 된다.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이거 제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조리기구잖아요. 조리기구는 이제까지 시험에 나온 게 0.6m밖에 없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반으로부터 0.6m 뭐 이거였는데 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조리기구로부터 가연성의 주요 구조부는 뭐 0.15m 이내에 있는 거는 뭐 덮어 씌워야 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0.15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 3번은 안 외웠는데 그거 어떻게 했죠?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1번하고 2번은 그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은 좀 보셨어야 되는 내용인데 3번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죄송합니다. 넘어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운 건 대통령령이었어요. 대통령령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뭘로 정하냐?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수업 시간에. 동네에서 알아서 하시라고요. 니네 동네에서 알아서 하세요. 니네 동네에서 알아서 하는 걸 뭐죠?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도 틀렸죠. 그럼 9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건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선물이라고 하면서 쪽집게 자료 이렇게 만들어서 드린 거 있었거든요.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 그냥 밴드에다가 그냥 막 올렸잖아요. 보시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아이고, 이거 작년에도 나왔던 거네요.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관한 거.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었죠? 그냥 이렇다 그랬어요. 지상 11층 이상. 지상으로 11층 이상. 지하로는 2개층 이상. 그다음에 이제 냉장이나 냉동창고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죠? 냉장이나 냉동창고 이렇게 나오면 5천, 5천, 5천이라 그랬어요. 그죠? 5천, 5천, 5천. 다 더해서 얼마라 그랬죠? 1만 5천. 뭐 이거였어요. 그냥.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거기 보니까 용도에 상관없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 이제 1만 5천이 들어가는 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5천, 5천, 5천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에 해당되는 거 이제 5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층수 지상층의 층수 몇 층입니까? 이거 11층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5천, 5천, 11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냥 빈칸 넣기로 냈네요. 이건 뭐 저희 모의고사에도 냈던 거니까요. 아마 다들 쉽게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은요.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된다. 관계인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부장 소방서장이 저기 누굽니까? 그 관계인들 불러가지고 그 소방안전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인원수 적은 거. 그거는 이제 실시할 수 있다는데 이거 관계인들이 하는 건 의무로 막 지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자, 그리고 실시했으면 뭐 하라 그랬죠? 그렇죠.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요거 기록부 제출하라 그랬어요. 며칠 이내? 30일 이내 나왔습니다. 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거고요. 소방서장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렇죠. 합동 실시, 합동훈련은요 역시 마찬가지. 특급이나 1급에 대해서는 합동훈련 실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급하고 1급은 합동훈련할 수도 있고 훈련 끝나고 나면 제출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외우는 거 알려드렸죠. 보관이란 말이 나오면 위험물을 제외하고는 2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관이란 말 나오면 2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죠. 자, 그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자, 12번은요. 일단은 우리 경체 문제로는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저거네요. 화재 뭡니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밴드에다가도 사진 직접 찍어서 막 올려드리고 한번 요거 조금 읽어봐라 하면서 제가 막 예 들어서 막 드림타워 막 해가지고 막 설명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문제가 나온 거네요. 그죠? 첫 번째,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이나 선임 일자 나와야 되죠. 김땡땡 뭐 2023년 몇 월 며칠 나와야 되겠죠?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명칭 등급. 이거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냈을 거야. 아마 뭐 소방안전관리자의 뭐 무슨 등급 그런 거 아니죠. 그 소방안전관리자의 몇 급까지 그게 아니라 대상물의 명칭이나 등급 뭐 드림타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 용도 및 수용인은 없어도 돼요. 이거는 따로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뭐가 있죠? 그렇죠. 연락처는 있어야 되겠죠.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
이게 뭐 화재 수신기라든가 종합방재실 같은 거 위치 있죠? 어디에 있는지 특히 수신기 위치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해서 답은 3번. 이것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두셨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은요. 조금 응용해서 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으로 9년간 근무했어요. 그럼 7년 이상이네요. 그죠? 7년 이상이면 이 사람이 최상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상으로 못 올라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2급, 3급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1급 소방안전관리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뭐 물어보겠어요? 특급 제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보러 왔냐면 최상위 소방안전관리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죠. 1급을 넘어가는 거, 특급은 전부 다 오답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를 섞어서 냈네요. 소방안전관리사 선임 자격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을 물어본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1급 맞네요. 1급 맞네요. 그죠? 1번이겠네요. 답은. 두 번째,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이면 50층 이상이란 말이게요. 아파트 특급이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이면 30층 이상이네요. 특급이네요. 업무시설이니까. 그리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되게 크네요. 네, 특급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축구장 10개 면적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선임 자격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은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만 응용하셨으면 풀어놓고도 아마 뿌듯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응용 문제를 풀다니.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은요. 이제 경체 문제로는 이제 22번인데요. 나왔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올해는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거의 아마 법규에서 관건이 아니었나. 그게 왜냐하면 이게 어렵게 냈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웠던 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문제였습니다. 보겠습니다. 14번. 자, 위험물 저장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나 이거 어떻게 알지? 이거 나 못 외웠는데. 그냥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류 위험물 중에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같이 있으면 안 되죠.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어야 된다. 1번 맞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옥내 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제 생각에 55도를 다른 걸로 바꿔서 틀리게 낼 정도로 문제를 잔인하게 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55도 이상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그렇게 나쁜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냥 넘어가 봅니다. 세 번째. 자, 5개 저장소 선반인데 이거 그 선반은 제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건물 높이도 6m를 못 넘어가거든요. 우리 옥내 저장소 지을 때 조건이 뭐죠?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지으라는 게 조건이에요. 근데 하물며 선반이 6m를 넘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건물이 6m를 못 넘으면 선반도 6m를 넘으면 안 된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잖아요. 얼마입니까? 6m 이하의 높이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냉 장치가 있는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 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 B점 이하로 유지해요. 당연하겠죠.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끓는 점 아래로 유지를 해서 뭐 액체처럼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되고, 이건 유증기 만들어주면 끝장이거든요. 특수유난물들은.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런 정도.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 생각에 15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에서도 별표 저기 구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올 법하긴 했지만요. 소화설비 설치 기준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요건 그냥 답이 2번입니다. 요건 단순함기예요. 그래서 저장소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은 연면적 얼마죠? 15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50제곱미터를 1 소요 단위로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냈는데 이런 거는 뭐 응용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지문 딱 내고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몰라서 틀렸는데 여기까지 공부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요거 하나만 어려웠고 나머지는 다 무난했어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16번은요.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뭐 나오면 거의 틀리는 분들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죠. 틀리는 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 위험물 책임자가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거 뭡니까? 킬입니다. 킬. 그래서 킬하니까 뭐죠?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이죠. 여기서는 알킬리튬이 나와 있으니까 답은 3번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더 이상 길게 설명할 내용도 없네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고요.
1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뭐 이거는 제가 딱 말씀드린 그대로 나왔죠. 1, 2, 3, 5. 어떤 교수님이라도 주의사항은 무조건 1, 2, 3, 5예요. 1, 2, 3, 5. 왜냐면 이게 제일 내기가 좋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인류는 그럼 뭐 내겠어요? 그렇죠. 인류에서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화기 충격주의,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연물 접촉주의, 물기 엄금인데 제가 딱 못을 박아드렸어요. 이거 정리해드릴 때 뭐라고요? 물기란 말 나오면 엄금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답 1번이에요. 물기 주의라는 게 이게 원래 있긴 있는데 쓰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거는 전부 다 물기 엄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차라리 화기주의, 화기엄금을 바꿔서 했으면 되게 어려울 뻔했거든요. 아이, 물기 엄금은 금방 찾죠. 왜냐면 물기 주의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1번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맞습니다. 인화성 고체 제외 그랬으니까 화기주의가 되는 거고요. 자연발화성 물질 인화성 자자. 인화성 자자. 그건 뭐라 그랬죠? 인화성자 들어가 있는 거, 인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은 전부 화기엄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니까 화기엄금이고 오류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이니까 당연히 화기엄금이겠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인화성 자자 그 문제네요. 근데 답은 너무 쉬웠어요. 그냥 물기 주의해서 게임 끝났죠. 물기 엄금입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18번은 드디어 나왔네요. 방유제. 제가 아마 이제 나오면 방유제 문제 나올 거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나왔습니다. 방유제 문제. 18번이고 경체 문제로는 27번입니다. 방유제 설치 기준. 답은 1번이죠. 높이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0.3은요. 여러분들 우리 저희 관계복귀 공부하다 0.3은 누설 경보기 설치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0.3, 바닥에서 0.3이고 없어요. 제가 방유제 높이 어떻다 그랬어요? 무릎에서부터 키 2배라 그랬잖아요. 무릎이 얼마입니까? 0.5, 0.5. 그래서 0.5에서 몇 미터까지? 3미터까지입니다. 그래서 0.5에서 3미터예요. 답 1번이에요. 숫자 갖다 장난쳤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는 것이고요.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뭐 이거 쉽죠. 흙 또는 철근 콘크리트 좋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m 넘는 방유제 간막이 뚜개는 50m 간격으로 경사로나 계단을 설치한다 그랬죠. 너무 쉬운데요. 답은 1번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19번 문제고요. 경체 문제로는 29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이거 칸막이네요. 이동 저장 탱크 칸막이. 이거 안 치면 죽는다 그랬죠. 죽을 사자 써가지고 4,000리터. 그리고 강판은요. 망치로 때려도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 3.2mm 이상의 강판이라 그랬죠. 적중.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빈칸에 다 넣었거든요. 우리 빈칸 교재예요. 이거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자, 20번 보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이거 저거잖아요 지금. 유사한 소방시설 설치하면 설치 면제해 주는 거. 이것만 지금 시험에 3번째 나왔어요. 간이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랑 비슷한 거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랑 비슷한 거 물분무 소화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비슷한 거 미분무 소화 설비. 그거잖아요. 그럼 누구는 아닙니까? 어딜 봐도 옥내 소화전 설비가 아니겠죠.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것만 지금 기출문제에서 3번째 출제된 겁니다. 요 내용만. 그래서 이거 말고 어려운 거 더 낼 거 있는데 근데 쉽게 내셨네요. 뭐 감사하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인데 21번이고 이제 경체 문제는 33번이거든요. 이거 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모르신 분들은 진짜 맴매 맞아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너무너무 중요했죠. 뭐 여러분들 다 외우는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400. 장애인, 정신병 300. 노수죠? 노유자 수련 200입니다. 200.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노수 200, 학교 시설이 100이죠. 학교는 100점 맞으면 좋아하니까 100.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층수는 6층.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하는 거 동의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6층. 그렇죠. 지하 무창 150, 공연장 100. 답은 4번입니다. 틀리면 진짜 반성을 요합니다. 그 답은 일단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2번도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강조하니까 여러분 너무 저 새끼 뭐 지가 다 나왔다고 맞아요.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진 설계 이거 외울 때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물분무 등 소화 설비인데 이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9가지가 있다. 이거 쪼개서 찢어서 낼 수 있다. 근거는요. 예전에 간부부생 시험에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찢어서 낼 수 있다 하면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들으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죠, 제가? 자, 포 소화 설비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끔 설치한다 안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끔 설치한다 안 한다.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나온 게 3번이잖아요. 포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물분무 이게 아니라니까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니까.
이 물분무등 소화 설비 안에는 9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럼 1번은 왜 틀렸어요? 5개 소화전 있으면 안 되거든요. 2번은 왜 틀렸을까요? 간이 스프링클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소화활동 설비는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3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는 한데요. 그냥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조금 까불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우리가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중대 위반 사항 아예 그냥 외워버렸죠. 우리 수업 시간에 수펌제,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 또는 감시 제어반, 수펌제, 소화배관 막혔을 때, 방화문이나 자동 방화 셔터 작동 안 할 때. 끝. 됐습니까? 해볼게요. 수펌제, 수신기네요. 화재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수신기랑 연동된 소방시설에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소화배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맞습니다. 뭐가 없어요? 소화 펌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 없잖아요. 소화 용수 설비 없어요. 이런 거 불법 주정차 그럼 차 빼면 되겠죠. 이게 무슨 중대 위반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 23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보여요. 수펌제, 소화배관, 그 다음에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이렇게 나와야죠. 중대 위반 사항.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4번 볼게요. 제가 경체 문제 37번입니다. 자, 이건 저거네요. 화재 감정 기간인데 이것도 제가 마지막에 정리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감정 기관 그러면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프로페셔널 뭐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전문가 그럼 우리 소방에서는 5년이에요. 5년. 전문가 그럼 5년입니다. 그 나온 게 뭐예요? 그렇죠. 화재 감식 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하고 5년. 화재 조사관 자격 취득하고 5년. 그러나 박사 그럼 얼마나 그랬죠? 2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552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끝. 없어요. 4번은 뭐죠? 없어요. 4번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제건 우주 자격증이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 아니라 우주 자격증이라도 안 된다. 552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점 뭐 이 정도면. 25번이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25번은 눈여겨봐두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제가 이런 문제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려 볼게요. 나중에라도 혹시 여러분들 보실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법적 마인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이죠. 이게 누가 만들어요 이거? 국가화재에 관한 정보 시스템은 청장님이 만드는 거예요. 청장님이 원래 그런 일 하고 시스템이란 말 나오면 전부 소방청장이에요.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마지막에 쪽집게 자료 나눠준 데 있었거든요. 시스템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소방청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도지사 아니 그 어느 동네 시도지사 갈 건데요. 갈갈보에서 아이고 우리 저기 전북지사님 요번에 당첨되셨네요. 요번에 시스템 좀 만들어 보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이건 소방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안전정보시스템 시스템이란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이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요. 잠깐 넘어가 볼게요. 3번 화재 정보의 수집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자, 이거는 정보 시스템은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된다.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국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국가 화재 안전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인데 그렇죠. 운영이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있죠. 그렇죠. 이게 정보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다?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화재 안전 정보 시스템 운영 및 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는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 관리하는 화재 정보는 화재 원인, 화재 피해 상황, 화재 유형별, 화재 위험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런 건 오답으로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잘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글쎄 뭐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요. 일단은 저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지금 잠깐 요게 헷갈려서 그러는데 일단 시도조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 이제 우리가 운영 활용이니까 요것도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좀 찾아서 일단 그 해설지에다가 넣어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냥 저도 이제 뭐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니니까 일단 시도조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건 시도라는 말이 나올 때 무조건 제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번에 나온 몇 번입니까?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에 관한 거는 시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대통령령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2번 같은 유형 있죠? 이러한 것들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틀리는 게 없어요. 옳은 얘기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그 기본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25문제를 쭉 풀었습니다. 그래서 25문제 쭉 푸는데 뭐 제가 잠깐 체크해본 바로는 여기까지 푸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해설을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그냥 옳지 않은 게 왜 옳지 않은 건지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는 거는 해설 강의에서 하긴 좀 그래요. 그 뭐 우리가 본 기본서 수업에 해야 되는 거고 대충 우리가 요 해설 강의를 들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선에서 그걸 한번 지금 환기를 시켜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채 문제는 1번에서부터 25번까지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 제가 느낀 건데 법규는 100점 맞은 분들이 꽤 많아요. 좀 그게 약간 아니면 하나 틀린 분들. 그래서 95에서 100 정도 그렇게 해야 좀 안정권이지 않을까? 아니면 90점까지? 90점이 아니라 저기 뭡니까? 그 네 문제니까 5점이 아니라 그죠? 96점이나 92점까지. 한 2개 정도까지는 선방. 여기까지가 이제 안정권이 드는 거고 그 이하로 뭐 88점까지 내려가시면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좀 따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 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하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난이도 자체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친 김에 경채 문제도 좀 풀어볼게요. 우리 저희 공채 하신다고 탁 덮어버릴 게 아니라 어차피 시험 범위가 똑같으니까요. 이제 경채 시험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안 풀어드린 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나왔죠? 소방신호. 그 제가 소방신호의 어떤 그 방법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낼 거라 그랬죠?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나요, 제가? 553을 먼저 외우라 그랬죠? 발화 신호가 553입니다. 그래서 3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옳은 거 찾는 거네요. 3번 이미 틀렸네요. 발화 신호는 553이니까 틀렸죠. 5초씩입니다. 자, 그러면 경계 신호는요? 533이라 그랬죠? 5초 간격. 그다음 뭡니까? 30초 3회니까 4번도 틀렸어요. 5초 간격이어야 되겠죠? 553, 533. 다 외우셨을 거예요. 해제 신호, 타종 신호는요? 해제는요? 난타하면 안 되죠. 대충 친다 그랬잖아요. 상당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1타씩 친다 그랬죠? 1번도 틀렸고요. 훈련 신호는요? 333, 333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연삼타 반복. 그래서 답은 2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경채 문제 4번입니다. 이제 나머지 겹치니까요. 그죠? 경채 문제 4번. 아니 너무 쉽죠 이거는. 뭡니까? 또 나왔어요. 그죠? 소방박물관은 누가요? 청장님이. 체험관은요?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뭡니까? 행정안전부령. 그리고 체험관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자, 기준이란 말이 나오면 보통 행정안전부령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따라 마지막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소방청장,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디귿은 뭡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 체험관은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경채 7번 문제.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죠. 이거 아예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외우지 않았나요? 첫 번째, 교육, 홍보. 자, 교육하고 홍보하려면 간행물 발간, 위탁 업무, 그리고 국제협력. 5가지죠. 보겠습니다. 1번 뭡니까? 국제협력 오케이. 간행물 발간 오케이. 대국민 홍보 오케이. 맞죠? 홍보. 그다음에 네 번째 없죠. 뭐 국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 추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딱 떨어지잖아요. 교육, 홍보, 간행물 발간, 국제협력, 위탁.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거 제가 만약에 모의고사 이렇게 냈으면 여러분들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이걸 왜 또 내고 지랄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나왔네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자, 소방시설 설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설계에 관한 내용만. 이걸 뭐 물어봤네요. 그죠? 자, 소방시설업 설계업을 등록한 자는 법 잘 지켜라. 이건 1항이죠. 1항. 설계에 관한 내용 1항. 자, 그다음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특수한 이거 뭐죠?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어디죠? 특수한 공법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이게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이거 약간 그 문제였네요. 공사업법 문제를 가장한 그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문제였네요. 그죠? 지방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 하자 판단 10만 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본부장 소방서는 시도지사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구조와 원리 등의 특수한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성능기준 설계하려면 소방기술자 2명 이상. 이건 나오죠. 당연히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 설계업 등록돼 있어야 되고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거 설계할 수 있다. 영업 범위 나왔네요. 드디어. 원래 이거 독립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요 영업 범위에 관한 거 한 줄 딱 나왔네요.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경체 문제 11번 볼게요. 이거 저거네요. 하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누구는 정해진 기간에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사업자한테 그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감리업자나 본부장 소방서장이 알리진 않겠죠. 관계인이 알려. 왜냐하면 이게 하자 보수에 관한 거니까 사용을 하는 와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리업자가 할 일은 없죠. 감리업자 일 다 끝났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관계인이 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럼 통보를 받으면 며칠 이내 와서 고쳐주라 그랬죠? 3일 이내에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계획을 보낼 때 말로 아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정식으로 뭐 하라 그랬죠? 3일 이내 서면으로 보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답은 4번으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만 알아도 풀 수 있냐면요. 아니 다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관계인 그다음에 3일 이내 3일 이내는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 서면으로입니다. 서면. 웬만하면 구도 잘 없어요. 이런 거는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알린다는 거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이제 화재 예방 강화지구인데 이건 너무 쉽죠.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죠. 이거 아예 달달달 외우셨을 건데 보통 우리 경체 문제 푸는 정도 실력 되시면요. 뭐죠? 시장. 그 다음에 공장 창고 밀집, 목조 건축물 밀집 있네요. 그죠?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됐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하거나 석유화학 제품 생산하는 공장 뭐 이런 건데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있는 지역 아니에요. 이건 없어요. 디귿은 땡입니다. 그 다음에 없는 지역 해당되죠? 추가된 거 물류단지 추가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빼고 리을 미음까지 해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 내용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낼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요 승진 시험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승진 시험 같은 거 문제 풀면서 외우셨던 분들은요 이거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슨 승진 시험 얘기를 왜 하세요? 저는 그거 풀어드리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승진 시험 문제에서 나올 만한 거 뽑아가지고 풀어드리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유형이요 거의 우리 시험 유형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번 문제 되게 창의성 있더라고요. 창의성 있는 게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기본서 꼼꼼하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틀리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주장했잖아요. 이 법규는 기본서가 우리한테는 바이블이죠. 기본서를 딸딸딸딸 공부하셨어야 된다고 했죠. 핵심 요약집 이런 걸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보시면 예방이란 그렇대요. 뭐 그냥 거고요. 안전관리, 화재 예방 안전진단. 자, 이거는 뭐죠? 그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1, 2, 3번이 다 맞습니다. 4번이 왜 틀렸느냐? 잘 보세요. 자, 화재 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잘 보세요. 화재 원인, 피해 상황, 대응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화재 원인? 그럼 불이 났다는 얘긴데요. 화재 안전조사가 불 났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불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 이름으로는 소방특별조사, 지금으로는 화재 안전조사. 그러니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 아닌가요? 근데 이건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게 뭐죠? 이건 그냥 화재 조사죠. 그냥 화재 조사. 와, 이렇게 낼 줄이야.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딱 약한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화재 안전조사랑 화재 조사를 헷갈리지 않느냐. 말이 그 차이거든요. 딱 그 뭡니까? 그 화재 안전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안전 있냐 없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맹점을 탁 찌른 거예요. 이거 다 맞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화재 원인을 밝히는 건 화재 조사죠. 화재 안전조사는 불이 안 났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낸 건데 정의의 소중함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 이제 특수가염물 저장 및 취급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제가 나올 거라고 예언했어요. 뭐 어떻게 예언했냐면 아예 칠판에 숫자 적어드렸죠. 자, 이겁니다. 첫 번째 6m, 그다음에 0.9m, 그다음에 12123, 12123이라고 있었죠. 12123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높이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 일단 특수가염물을 쌓을 때 실외에 쌓을 때는 도로 경계선이라든가 아니면 부지 경계선 옆집으로부터 무조건 6m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돼. 6m 이상.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특수감을 쌓는데 뭐 합니까? 이게 벽을 쌓으라 그랬죠? 근데 벽이 요게 얼마입니까? 이게 적어도 0.9m 이상이어야 된다. 그 내가 농담으로 0.9m 참 외우기 어렵죠? 네,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씨발 1m면 1m지 무슨 0.9예요? 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 경계선, 도로 어쩌고 저쩌고 최소 6m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 높은 내화 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겁니다. 2번은요.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실내에 쌓아서 저장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는 불련재료 또는 준불련재료여야 하고,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화재에 관련된 내용, 자, 재료는 무조건 뭐라고요? 재료는 무조건 불련재료. 제가 농담처럼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다못해 김밥을 싸더라도 무슨 재료로 싼다? 불련재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불련재료라는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준불련은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특수가염물이거나 위험물을 쌓아서 저장하는 시설은요, 불련재료로 쌓아야 됩니다. 근데 준불련은 아니에요. 대신 한 가지 더 붙는 게 있죠. 내화 구조이면서 불련재료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준불련이 이렇게 X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준불련이 나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조문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받으셨어야죠.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특수가염물, 불을 사용하는 설비, 그다음에 위험물에 관한 거 재료는 불련재료다, 다른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2번은 그게 틀렸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야 되겠고, 3번이 그거잖아요. 12123. 12123이면 뭐야? 1.2m, 2분의 1, 그 다음에 3, 그 밑에 거 뒤에 뭡니까? 그냥 높이,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냥 높이, 그 뭐 쌓는 높이가 큰 거, 그러니까 3m냐 아니면 쌓는 높이가 이거보다 높으면 이걸 따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123 분명 이거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저는 이게 빈칸 넣기로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6, 0.9, 12123 했는데 객관식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25번 문제입니다. 쭉 건너뛰어서 이제 25번으로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주유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도로로부터 몇 미터? 4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것도 제가 주유소는 뭐 전체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4미터. 쉽네요. 좀 더 어려운 거 물어보지.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28번입니다.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 변경 사항 신고하는 건데, 그냥 이거 변경 사항 신고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영업소 소재지, 상호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 인력, 그냥 그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명칭, 그다음에 대표자 기술 인력. 기술 인력이 이제 기술 능력이죠. 약간 말이 바뀌었지만 뭐는 필요 없습니까? 보유 장비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 3번은 뭐 듣도 보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다른 어떤 업종에 변경 신고를 대입을 하더라도 풀려요. 비슷하거든요. 상호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 인력. 여기서 기술 능력. 됐습니까? 그러면 보유 장비 변경은 해당 사항 없음.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30번은요. 요거는 좀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시행령 시행령 몇 조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6조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 46조인가에 보시면은 그 소방 용품에 관한 내용 딱 나와 있는데 그 앞줄에 딱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방 용품 중에서 뭐는 제외다.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는 제외한다라고 그 문장 하나 갖다 씌우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제외냐 포함이냐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문제를 많이 낼 거라 그랬어요. 그게 근데 좀 워낙 많아서 뭐가 딱 나올 거라고 찍기는 힘들지만 항상 뭔가가 제외되는 애가 있으면 걔가 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올해는 얘가 답으로 나왔죠. 그래서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는 제외다. 요게 딱 소방용품에 그 한 줄 딱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구체적인 조항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시행령 46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은 우리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고 이런 거 그냥 그런 거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요렇게 한번 나오죠? 한 몇 년간 안 나올 거예요. 히트 앤드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알아는 놓으세요. 31번 쉽죠 이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이거 분말 형태 무조건 소화기는 그 내용 연한이 10년짜리는요 분말 이게 뭐 딱딱하게 굳거나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이제 내용 연한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분말이냐 강화액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쉽게 냈어요 이거 솔직히. 저 같으면 이산화탄소 소화액제 막 이런 거 냈을 거예요. 근데 분말이냐 강화액이냐 분말이죠. 10년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네. 모의고사에서 냈으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거 내주세요라고 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 많죠. 35번도 뭐 이건 거의 뭐 예언 적중이긴 하지만 참 적중이라고 말하기 민망하죠. 뭡니까? 폭은 1.8이고 높이는 2m, 길이는 50m. 답은 3번입니다. 분명히 이제 교수님들이요 이거 적중했다고 막 광고하시고 할 건데 많이 적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5번 됐고요. 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화재 조사 절차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거 만약에 시험에 딱 맞닥뜨렸다고 치시면 좀 긴장하지 말고 씨발 나 이거 안 해왔는데 긴장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화재 조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신고 전화가 접수된 즉시 화재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방차 타고 이제 화재 조사 차량 타고 출발하겠죠. 가면서도 막 상황 파악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현장 출동 중 조사. 자, 도착했어요. 그럼 뭐 할까요? 화재 현장 조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담배꽁초도 주워가고 막 돋보기로도 보고하는 게 정밀 조사겠죠. 끝나고 나서는 보고서 발표하겠죠. 이게 끝이에요. 뭐가 없죠? 사전 조사를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집 불날 거야 내일. 난 미리 조사해 갈게. 이것 때문에 불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화재 조사는 사전이라는 얘기는 화재가 일어나기 전 조사인데 항상 화재 조사는 사후 조사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막 생소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틀리게 하려고. 그 왠지 막 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화재를 사전 조사를 어떻게 해요? 항상 화재 조사는 사후 조사가 원칙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화재가 일어나야만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 조사 뭔지는 아시죠? 미리 가서 조사하는 건데 이 집은 불이 날 집이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도 이거 말씀드려서 이게 우리 빈칸 넣기로 한번 냈었거든요. 화재조사 전담부서에 전담 인원 2명이죠. 2인 1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기준 인원은 2명 이상 해야 된다. 참 이런 거 빵점 면하게 해드리려고 낸 것 같아요. 그래서 2명 이상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제 경체 문제 15개까지 해서 총 40문제를 살펴봤는데 40문제 살펴보는 동안에 약 제가 보기에는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풀어드리는데 50분 정도. 어떤가요? 50분에 40문제를 제가 해설을 해드렸다는 얘기는 문제 난이도가 높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 조금 까다로운 게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서 아마 법규는요 100점 맞은 분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닐 거예요. 이게 이제 난이도는 좀 더 높일 수 있죠. 제가 이제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작년 문제가 사실 제 생각에는 올해보다 좀 더 올해가 너무 쉽게 나와버렸네요. 작년보다 좀 어렵게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도 내년 문제는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난이도는 한 작년 난이도 조금 높게. 그러니까 아마 평균 점수 좀 더 떨어질 겁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과목이 좀 쉽게 나오겠죠. 행정법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결론은 그래요. 법규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얼마나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지는 몰라요. 저희들도 교수님과의 싸움이죠. 어디서 누가 문제를 더 참신하게 찾아내느냐. 그런데 그 한두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한 내용들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 나머지 우리가 23문제 4문제 나머지 38문제 39문제 이걸로 승패가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이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한 92점까지 한두 개 정도까지가 안정권. 좀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과목에서 조금 이렇게 벌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설 강의 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해설 강의가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완성은 아니죠. 이게 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반에서 또 한 번 다시 들어갈 거고 이거를 항상 답을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또 똑같이 나올까요 내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유형을 익혀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이거 분석을 하실 거잖아요. 분석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 법규는요. 내용을 먼저 보세요. 어디가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에다 표시해 놓고 나서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물어봤는지. 저는 방식을 먼저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용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제가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법규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느냐 이걸 좀 보거든요. 근데 방식은 참 독특한 게 많았고 이거를 활용해서 저는 또 모의고사를 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발전되는 어떤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저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법규는 참 재밌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잘 학생들 도와드린 것 같고 내년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